32번이 32번 좀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맞았어요? 그죠? 32번이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갖고 아마 틀렸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생소한 소재라서. 하품의 작동 기제에 관한 거죠. 좋은 하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일단 얘기해요. 봅시다. 32번. Robert Probin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알 바 없죠? 사람 이름 넣으면 뭐예요? 학자겠지. 그죠? 뭐 대학도 나오네. 이 양반은 뭐래요? One of the world. 이 사람 소개하죠. 궁금해요? 안 궁금하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나오고 이 사람이 연구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뭐뭐이다. 근데 one of 어쩌고 저쩌고야. 유명한 사람이겠지 뭐. 보니까 most prominent yawning researchers. yawn 뭐죠? 그죠? 이게 하품이죠. 하품 동사로 글씨 존나 안 써져. 굿즈만 해가지고 하다. 그래도 손가락 쓰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하품 연구가 중 하나래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And he has established the basics of process. 그리고 그는 확립했습니다. 네요. process는 과정, 절차죠. 그 과정, 절차니까 하품 연구의 과정, 하품 연구의 절차에 대한 기초, 연구 방법론을 정립한 분이다라는 건가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소개였고 on average, 평균적으로 on ordinary yawn lasts 6 seconds. 한번 끊어봅시다. 평범한 하품은 지속됩니다. 몇 초? 6초. and involves a huge inhalation. 포함합니다. 동사 병렬 구조네요. and로 이어지는, 그쵸? 동사 1번, 동사 2번. 하품은 수반하는 거예요. inhalation 단어 찾아봤어요. 단어 찾고 공부 좀 하라고 이 새끼들아. inhale 동사다. 뭐냐? 어우 잘한다. 그쵸? 숨을 흡입하다, 들이마시다예요. 그러니까 inhalation은 뭐겠어요? 들숨이죠. 들숨. 얘는. 그리고 in의 반대말은 익스죠.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exhalation. 얘는 날숨이겠네요. 어디 갔니? 있을걸요? 여기 있네요. 얘가 날숨. 그러면 얘네들은 하품은 뭘 수반한다? 큰 거대한 많은 양의 들숨을 수반합니다. followed by 하면 직역하면 뭐뭐에 의해서 뒤따라 지는 PP죠. 뭐뭐에 의해 뒤따라 지는. 즉,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 얘가 따라온다. 날숨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품을 하면 보통 하기 전에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죠? 들이마시고 하니까 크게 들숨하고 그 다음에 날숨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Stretching the mouth open to its limits. 여기는 분사구문이네요. 뒤에 동사가 안 보여요. ing인데 분사구문이겠지. 그럼 주어 동사 뒤에 분사구문 해석 어떻게 해요? 주절 뒤에 오는 분사구문. 주절이 앞에 오고 분사구문이 콤마 찍고 뒤에 나오는. 그렇죠? 일단 분사구문 기초는 면서가 제일 많고 또 잘한다. 그리고 뭐뭐 한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직북직해로 가실 때는 그리고 해석하시는 게 편해요. 그럼 들숨 다음 날숨이고 그리고 스트레치는 뭔 말이죠? 그쵸? 쭉 뻗다. 쭉 뻗는다. 입을 뻗으니까 입을 크게 벌린다라는 거겠죠. 그럼 stretching the mouth open. 입을 크게 쭉 찢어요. to its limits. 어디까지? 한계까지. and squinting the eyes. squint는 눈치상 봐봐요. 단어를 모르는 단어였을 가능성이 커. 별표인가요? 그렇군요. 별표가 아니라고 쳐봐요. 근데 하품하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지. 누가 하품을 이러고 하냐고. 그쵸? 눈이 작아져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눈은 작아지면서 여기도 뭐예요? 분사구문 병렬이죠. 그럼 눈은 작아지면서 스퀘인트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되게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쌤 숙제 다 했는데 책을 안 갖고 왔어요. 할 때 제 눈깔이에요. 이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눈을 이렇게 작게 뜨는 거예요. 눈은 작게 뜨면서 입은 크게 벌린다. 정말 당연한 얘기죠. 하품 얘기니까. 근데 이제 이 뒤에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기도 해요. There's a repeatable series of events in a yawn. There 있으니까 있습니다. 얘는 부사고. 얘가 주어죠. A series of는 일련의 혹은 연속적인이에요. repeatable, 반복되는 연속적인 이벤트는 사건이나 행사인데 하품을 할 때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행위나 동작 정도로 이해해 봅시다. 그럼 하품하면서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동작이나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못 봤죠, 아무도? 뭐 괜찮아요. 내가 잘하는지. 갑자기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 있다가. 아니, 얘가 조금만 더 길면 이렇게 낙낙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가 은근 좁아서 이렇게 끝에 걸쳐있으면, 훨씬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봅시다. Eyes closed. 눈은 감고, mouth opens. 입은 열고, air moves in then out. 이런 거 읽으면 되죠? 공기 들어와,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yawner, relaxes. 하품을 하면 뭔가 릴렉스가 되나요? 큰 숨을 들이쉬고 내쉬니까 하품을 한 사람은 릴렉스하게 돼요. 뭔가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Once you start the sequence,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으로 해석 많이 하죠. 일단 당신이 sequence는 무슨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sequence를 알면 consequence, subsequent 이런 걸 다 알게 돼요. sequence는 뭐게요? 단어 좀 찾아! 뒤에 분명히 있다 해설지에 이런 거. 얘는 아이 그냥 쓰자 쓴 김에 아이 죽어 연속적인 일련의 동작이나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남자놈들아 축구에 보면 PK 같은 걸 불 때 앞 공격진이 뭐 핸드볼 같은 반칙의 여부가 공격의 시퀀스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그걸 골 취소해버린단 말이야. 그때 보통 공격 시퀀스란 말 되게 많이 써요. 축구에서. 우리말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공격 시퀀스가 여기서부터 이어지니까 이게 반칙이니까 이건 무효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퀀스라는 건 쭉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는 동작을 말해요. 요새는 저기 아가씨들도 야구를 많이 보대. 야구에서 투수가 와인드업부터 공을 뿌리는 순간까지 그걸 하나의 시퀀스라고 해요. 그래서 야구에서 보크 알아요? 야구를 안 보는군요. 뭘로 할까요? 뭐가 좋을까? 뭐 이렇게 해보자. 줄넘기를 하는데 내가 줄을 한 바퀴 돌려. 그럼 내가 준비 자세에서 한 바퀴 돌려서 폭 넘을 때까지가 하나의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절차나 순서가 있는 단계나 과정입니다. 프로세스랑 비슷해요. 그럼 일단 당신이 그 과정을 시작하게 되면 It's hard to stop it. 가주어 넌 왜 지웠냐? 여긴 가주어, 여기가 진주어가 되겠죠? 투부정사 하는 건 어려워요. stop it. 그걸 멈추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하품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뭔가 똥 싸다 막 느낌이잖아. If you do, 만약 네가 do, 요 do는 대동사죠? 어떤 의미? stop it 이라는 의미겠네. 만약 네가 그런다면, 멈춘다면 you feel unfulfilled. fulfilled는 무슨 말일까요? 충족된 이죠. 오케이. 그럼 unfulfilled는 충족되지 않은 이겠죠. 그럼 얘는 fulfilled는 satisfied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는 만족한입니다. 그럼 너는 만족하지 못하게 돼. 그죠? 뭔가 싸다 끊긴 느낌이에요. 그리고 you can yawn while pinching your nose closed. 너는 하품할 수 있습니다. while pinching, pinch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pinch. 그렇죠. 꼬집다예요, 보통. 야, 저리 가. 꼬집다인데 꼬에 살짝 괄호를 쳐봅시다. 꼬 혹은 그냥 집다. 이렇게 작게 쥐는 걸 pinch라고 해요. 그럼 pinch your nose. 코를 꼬집는 건 이상하죠. 코를 잡아. 어떻게 해요? closed. 네 코를 잡아서 닫게 하는 와중에도 while ing는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 코를 잡고 코를 막은 상태에서 하품은 가능해. 그리고 여기가 해석이 잘 안 됐을 겁니다. as odd as it feels. 그럼 직역을 우리가 하던 대로 해석을 하면 as니까 첫 번째 as는 해석을 안 하고 두 번째 as가 뭐뭐 하는 만큼이니까 이상하다 느껴지는 만큼. 뭔 소리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알아야 읽혀요. 지금 요번 모의고사에 이렇게 알면 읽히고 모르면 안 읽히는 구문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했던 거예요. as, do, 도치요. 그래서 얘는 동사 뒤에 있는 성분이 뒤에 있는 애가 문장 맨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척하면 죽인다. 몇 번 봤어요. 여러 번 봤을걸? Although he is smart 하고 어쩌고 저쩌고 있다고 칩시다. 비록 그가 똑똑할지라도 라는 문장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lthough 대신에 얘 대신에 as를 쓸 건데요. 앞에 조금 공간 여기 남겨놓으세요. 이만큼. 단어 2개 들어가야 돼요. 길진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동사 뒤에 있는 놈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나도 공간이 모자라네. 일단 smart 대문자로 씁시다. 그래서 although, 그러니까 as가 접속사로 양보 부사절을 이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뭐일지라도 하더라도. 그럼 although가 하더라도의 의미가 되면 동사 뒤에 있던 새끼가 문장 맨 앞으로 와요. 나머지는 그냥 쓰시면 돼요. he is 하고 콤마가 됩니다. 그래서 smart as he is 하면 그가 똑똑할지라도 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요 앞에 아무 이유도 의미도 없게 as가 하나 붙기도 해요. 요렇게 as를 추가로 붙이는 게 보통 있어 보이게 이렇게 쓸까요? 사전에 보면 아이고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미국 영어란 얘기입니다. 아메리칸 잉글리시. 그래서 미국 영어에서는 통상 이 스마트로 문장 첫 시작을 하기보다는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 예를 하나 달아놔요. 이렇게 우리 지문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맛이 가는 거죠. 무슨 소리지? 똑똑한 것만큼. 그래서 얘를 문장을 이어볼까요? 그가 똑똑하지만 he failed the exam. 얘 시험 떨어졌어. 그러면 얘를 동등비교로 해석하면 그가 똑똑한 만큼 시험 떨어졌다. 뭔 소리야 이씨.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다? as odd as it feels. 참. 그리고 as 도우 도치라고 한 이유는 요 as 자리에 도우를 붙여도 같은 의미가 돼요. 어도우는 쓰지 않아요. 이 도치를 쓸 때는 as라고 도우만 쓰입니다. 형용사 as 주어 동사, 뭐 부사 도우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얘는 그냥 양보 부사절 어도우 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예요. 익숙한 표현으로 치면 although it feels odd예요. odd는 뭔 말이죠? 이상한, 어색한, 그쵸? weird, strange 같은 의미죠? 이게 느낌이 이상하긴 하지만 하품할 때 꼭 막아봐. 하품은 될걸?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But try it with your teeth clenched. 하지만 그걸 시도해보세요. 일단 형태에는 with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애죠. with 명사 분사의 형태인데 얘네 둘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분사는 뭘 썼어요? pp를 썼어요. 근데 일단 clench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봐봐. 눈치코치로 풀으라고. 분명히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 가도 단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내 손모가지를 이건 걸어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쫄리니까 새끼손가락 반마디 건다 막 이러는데 이건 손모가지 걸어도 돼요. 진짜 분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해마다 수능 문제를 풀어보고 3학년 모의고사는 369 정도는 풀어보는데 중요한 거는 나도 나와요. 모르는 단어가. 물론 주로 별표긴 하겠지만 근데 가끔 있어요. 별표가 아닌데 나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경우는 출제자의 의도가 그거예요. 이 단어 뭔지 모르는 상태로 풀어라. 별표를 안 줘놓고. 왜냐하면 그 단어가 이 글이 그 단어에 관련된 글이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지 맞춰봐라. 보통 그런 느낌이에요. 영어를 존나 굉장히 무식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근데 어쨌건 눈치코치로 맞출 수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지금까지 흐름이 뭐였어요? 하품 얘기하고 있었죠. 하품 얘기를 할 때 이런 걸 해야 돼요. 눈 작게 뜨고 입 커지고 뭐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그리고 편안해지고 이거 멈추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 코 막고는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but 하지만이 있죠. 하지만 try it 그걸 시도해봐라. with your teeth clenched 네 이빨이 땡땡 된 채로 시도해봐라. and 형태는 요거죠. 명령문 and 하면 여기서 and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이죠. 입을 땡땡하고 시도해봐라. You will find the yarn is very difficult. 너는 알게 될 거예요. yarn, 하품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합니다.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품할 때 입을 어떻게 해야 하품이 어려워요? 그죠? 입을 꽉 다물면. 이러면 하품이 잘 안 되잖아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lench는
어떤 의미냐면, 뭐야, 얘는 왜 튀어나왔어? 얘, 클러치랑 비슷한 의미예요. 클러치가 뭔 말이죠? 그, 스포츠에 그 용어가 되게 많이 쓰여요. 클러치 히터 이런 말 들어봤어요? 클러치 능력이 있는 선수? 그 뭐예요? 찬스에 강한 선수죠. 그죠? 막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이 있는 선수. 그걸 클러치라고 해요. 기회를 움켜 잡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움켜쥐다예요. 클러치는 꽉 쥐다. 그래서 네 어금니를 꽉 깨문 채로 하품해봐라. 그러면 너는 어려운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if not possible 어차피 삽입부라서 꼭 해석을 해야만 하지는 않아요. 일단 없는 셈 치고 삽입부는 어차피 문장 구조에 상관이 없으니까 뒤에랑 이어볼까요? difficult to complete예요. 매우 어려운데 뭐 하기가 어려워요? 완료하기가 매우 어렵다예요. 라는 걸 네가 알게 돼. 그리고 if not possible 얘는 해석 어떻게 할 거냐면 너 시험 있어요? 저거? 프린트 있어요? 교무실, 그지? 내가 널 처음 보니까 지금. 교무실 지하 1층에 가면 동그란 테이블 있거든? 거기에 예전에 표지 좀 보여줘.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쌓여 있어. 그거 하나 갖고 와. 어디 갔냐? 그럼 여기서 if not possible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은 생략된 게 있어요. if절에 대명사 주어, 부사절에서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하죠. 생략 가능한 거지.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볼까요? if는 뭐뭐라면이죠. 불가능하다면 어렵다. 뭔 소리지? 하품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하품을 완료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고요. 흔하게 쓰이는 패턴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if는 어떻게 쓸까? 공간이 존나 없네요. 여기서 if는요. 얘가 even if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if의 의미 중에 저 아래쪽에 있긴 합니다. 자주 쓰이는 빈도는 아니지만 if가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기도 해요. even if의 의미로. 그럼 비록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입 닫고 하품하는 거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때요? 되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That's curious. 그거 되게 호기심이 일어요. 흥미진진해요. 궁금해요. 재밌어요. Because 왜냐하면 if the purpose of a yawn is to move a lot of air in and out 만약 이렇다면이네요. because절 안에 if절 만약 당신이 하품을 하는 것의 목적이 뭐라면 투부정사 하는 것이라면 움직이는 거야. 많은 양의 공기를 어떻게? in and out. 들락날락하게. 들숨, 날숨이 하품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 보통 그렇잖아요. 하품을 하는 이유는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하죠. 그래서 공기를 많이 마셔가지고 산소를 공급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하니까 공기를 많이 마시는 게 목적이라면 you can do that. 너 그거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네가 그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 그거는 뭔 뜻이에요? 그거. 공기를 많이 내 몸속으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잘할 수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표현이네. With your teeth clenched. 뭐 한 채로? 네 어금니 깨물린 채로. 그죠? 어금니를 깨물어도 말도 할 수, 숨도 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잘하잖아요, 이 짓거리. 그죠? 그러니까 어금니를 깨물어도 공기 마시는데 별 지장이 없단 말이야. 내쉬는 것도 별 지장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글쓴이가 뭐라고 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야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니? 라고 말한 겁니다. Conversely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반대로죠. 반대로 You can have a huge intake and output. 너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거대한 intake 들숨과 output 내보내는 거예요. of air 공기를 꽤 들이쉬고 내보낼 수 있을 거예요. and still have 그리고 보유하게 될 거예요. 실패한 하품을. 말이 이상하니까 하품에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들락날락 하는 게 목적이라면 입 다물고 가능해. 거꾸로 말하면 입 다물어도 공기 들락날락 가능해. 근데 하품은 실패야.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이네요. You blank to propel your yawn. 당신은 주어고 대충 보니까 동사죠? 동사구 이하를 맞춰라라는 거네. 너는 땡땡 해야 한다. 넌 땡땡 한다. 투부정사 하기 여기선 위해로 해석합시다. 그리고 propel 무슨 말입니까? 그쵸. 배설하다? 달성하다? 비스슨하다. 펠이요.
펠이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펠은 얘가 샌드 같은 의미예요. 프로는 무슨 말이냐? 알잖아. 프리, prepare, 그쵸? 미리, 사전에, 혹은 공간적인 의미라면 어딜까요? 방향이라면. 앞으로, 그쵸? 얘는 앞으로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낸다야. 끝이에요. 단어 뜻. 30 몇 번이냐? 2번이에요. 앞으로 보낸다. 그래서 추진시키다고. 그래서 비행기랑 헬기에 뭐 달려있니? 프로펠러 달려있잖아요. 앞으로 가게 하는 물건. 그래서 얘랑 거의 비스무리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expel이에요. 무슨 말이죠? 몰라요? 그쵸. 추방하다, 축출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쫓다. 그리고 repel 무슨 말일까요? 리는 뭐야? 다시. 얘는 뭐라고? 보내다. 합쳐. 되돌려? 보내다예요. 그래서 격퇴하다, 무찌르다입니다. 얘는 무찌르다, 격퇴하다. 그래서 이제 알고 있으면 편해요. 이건 어원이라는 거. 근데 뭐,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제 와서. 그죠? 1학년 때 능률복화 어원편을 한 7바퀴 돌리면 외우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지겨워해서 책을 바꿔야 되고. 뭐, 아무튼 갑시다. 그러면 너는 땡땡 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전진시키기 위해, 추진시키기 위해, your young, 너의 하품을, to는 어디까지, 어디로 오네요. completion, 완성으로, 완료로. 네가 네 하품을 완성 단계로 앞으로 계속 보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맞춰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뭘 하면 하품이 안 돼요? 입을 깨물면 하품이 안 돼요. 그죠? 코를 막으면 하품이 되고 입을 깨물면 하품이 안 돼요. 입을 그럼 크게 벌려야 한다가 제일 쉬운 답일 건데 그거랑 유사한 걸 찾아봅시다. 1번. You need the whole package of facial actions. 너는 필요해요. 전체 패키지야. 세트라고 하죠, 우리 보통. 근데 우리가 보통 세트 상품이라고 부르는 건 통상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facial actions. 네 얼굴의 움직임에 있어 전체적인 세트가 다 필요하다. 그럴싸해요. 뭐가 빠지니까 안 됐는데 입이 빠지니까 품이 안 됐으니까 일단 그럴싸해요. 2번. You have to manipulate airflow in the mouth. 너는 manipulate, 조종하다, 조작하다죠. airflow, 공기의 흐름을 조작해야 돼. 어디로? in the mouth. 입 안으로. 아니야. 이렇게도 이 공기는 들어온다 그랬어요. 아니고. 3번. Should deny your body's instinctive desire. 너는 거부해야 된대요. 네 몸뚱이에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자. 뭔 개소리야. 본능적인 욕구가 필요한 거겠지. 본능적으로 우린 입을 벌리고 싶은 거겠지. 4번. Must carefully control your emotional state. 개소리죠. 신중하게 통제해야 된다. 너의 감정 상태를 주거라. 5번. Must make facial muscles as relaxed as possible. 만들어야 돼요. 얼굴의 근육을 as possible이네요. 가능한 한 최대한 편안하게. 하품을 할 때 얼굴이 편해 보이진 않아요. 그쵸? 못생겨지니까. 그러면 답은 1번이네. 그리고 33하고 4 중에 뭘 해볼까요? 하나만 합시다. 뭘 더 많이 틀렸을까? 다 맞았어요? 뭐 틀렸냐? 34번이요? 오케이. 34번을 가봅시다, 그러면. Robert Frost said, 이 양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Writing free verse is like playing tennis. 이만큼이 주어네요. free verse가 일단 뭔 말인지 몰랐을걸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아, 노래 가사 같은 거 찾아보면 보통 1절, 2절을 할 때 verse 1, verse 2 이렇게 쓰여있는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그죠? 이때의 verse는 절이에요. 1절, 2절 할 때 절이고요. verse는 우리 지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은 운문입니다. 운문. 그러니까 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poetry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어차피 운율이 있는 글을 우리 다 시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래서 free verse는 그럼 뭐야? 자유시야, 자유시. 그럼 자유롭게 시를 쓰는 것은 이네요. 마치 뭐와 같다? playing tennis. 테니스를 치는데 with the net down. 네트를 어떻게 하고? 낮추고 치는 거래요. 그러면 쉽게 치는 거니? 어렵게 치는 거니? 쉽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for is the self-imposed indeed artificial demands of poetic conventions. 조금 기네요. 여기에서 for은 접속사예요. 뭔 뜻이죠? 접속사 for은 등위 접속사 중에 하나였어요. 너네 문법할 때 했잖아. 등위 접속사 종류가 이거라고. 팬보이즈, for, and, nor, but,
or yet so. 그래서 그 중에 for이에요. 등위접속사하고 뭐뭐하기 때문에예요. because랑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럼 이렇기 때문에입니다. is 그것은 the self-imposed imposed는 무슨 말이죠? 부과하다. 오케이. 그것은 스스로 부과 PP네요. 부과된 indeed artificial 스스로 부과된 물론 정말로 인공적인이에요. 인위적인이 낫겠다. 인위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이야. 무엇에 대한 poetic conventions 포엣은 가 시였죠. 포이트리가 그럼 poetic 시적인 컨벤션은 알죠. 전통 관습이란 말이잖아. 시의 전통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를 쓴다고 할 때 소설을 쓰는 것처럼 바바바바박 타이핑을 글을 치면 돼요? 안 되죠. 나 스스로 시를 쓴다고 생각하면 뭔가 운율이라는 걸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부과한 아주 인위적인 전통적인 시라는 관습에 대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that stir the imagination. 여기서 stir는 무슨 말일까요? 얘 보통 동작이면 휘젓다예요. 근데 감정이랑 같이 쓰이면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그럼 가봅시다. 이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라는 것의 전통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이야. 그럼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운율을 맞춰야 되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let's say는 뭐죠? 어떤 용도로 쓰는 표현? let's say, let's imagine 이런 애들 사례, 예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말에 대한 예시, 사례, 부연 설명 혹은 보충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야. 근거를 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쓴이의 주장은 뭐인 거야? 자유시를 쓰는 건 테니스로 치면 네트를 낮춰놓고 치는 거랑 똑같아. 별로 재미도 없고 어렵지도 않고 이런 거야. 왜냐면 시의 전통이라는 게 자유시는 아니니까에 가까워요. 봅시다. Let's say 자 이렇다고 쳐보자예요. Poet arbitrarily imposes this limit. 한 시인이죠. poet은 어떤 시인이 imposes 부과한다고 치자. 이런 제한을 부과한다고 쳐보자. arbitrary는 무슨 말입니까? 부사 임의적으로예요. 임의로 이 룰을 부과한다고 치자. He decides to write in 6-line stanzas. 그는 이거 하기로 결심합니다. Write. 글을 써야지. stanza는 아까 보니까 별표에 있대요. 시의 문학의 장르, 시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얘는. 얘도 poetry랑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보셨던 verse나 poetry나 stanza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6줄짜리죠. 6줄짜리 시를 내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rhyming to every other line. 라임은 익숙한 표현이죠. 라임이 뭡니까? 통상 각운이죠. 각운. 그쵸? 그래서 그 랩에서 라임 맞출 때 꼭 뒷글자를 맞추잖아요. 그럼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각운을 맞추는 거야. every other line. 여기서 line은 시의 행이 되겠죠. 매 행마다 every other는 every랑 같은 말이에요. 모든 행마다 각운을 맞춥니다. 라임을 맞추면서 여기서 ing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혹은 그리고 해도 돼요. 뒤에 있으니까. 시를 쓴다. 그리고 매 행마다 가군을 맞춘다. After rhyming the fourth line with the second line 이거 한 이후에네요. 조금 불친절하죠? 콤마가 찍혀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인 뒤에. 자주 보죠? 이런 패턴 이제. 그럼 라임을 맞춘 뒤에에요. 네 번째 줄을 누구랑 라임을 맞춰요? 두 번째 줄이랑. 2행과 4행의 문율을 맞춘 뒤에 그는 reaches 도달합니다. end of a stanza 시의 종말 뭐랄까요? 시의 끝에 도달해요. 그리고 back into this corner 여기에서 back into는 되돌아와서 정도의 의미예요. 이 코너에서 되돌아와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사람 몇 줄짜리 시 쓴다 그랬어요? 6줄이요. 근데 4줄을 썼는데 시가 끝났대요. 무슨 말일까? 2줄 남았는데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야. 아, 막혔다. 어떡하지? 갇힌 거예요, 지금. 그럼 보통 우리 위기 상황을 코너라고 많이 하잖아. 나도 지금 코너에 몰렸다고 씨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코너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되돌아와서 he struggle 이네요. 그의 노력, 분투네요. To rhyme the sixth line with the fourth and second.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덩어리. 이거 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라임을 맞추려고 해. 여섯 번째 줄을. 2, 4, 6, 100 라임 맞출 건가 봐요. 누구랑? 네 번째, 두 번째 줄하고 라임을 맞추려고 하는 이 사람의 노력은 inspire, 영감을 줄 겁니다. 그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이네요. Imagine a word, 단어를 떠올려요. That has no relationship to his poem whatsoever. 요까지가 한 덩어리. 대절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할 겁니다. Has no relationship,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단어래요. To his poem, 그의 시에. Whatsoever는 얘는 whatever 하고 거의 같은 놈이에요. 뭐든 간에 정도의 의미예요. 어떤 식으로든 무엇이든 간에. 시간을 맞춰서 다닐 수는 없는 거냐? 그리고 it just happens to rhyme. happen 투부정사는 무슨 말이죠? chance 투부정사, happen 투부정사 같은 말이에요. 우연히 뭐뭐 하다예요. 우연히 뭐뭐 하다. 혹은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주로 우연히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고, 혹은 그냥 뭐뭐 하게 되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는 just happen to rhyme. 얘는 우연히 그냥 라임이 맞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4행까지는 시를 술술 다 썼어. 술술 써내려 갔는데 5행까지 쓰고 6행을 가야 되는데 막힌 거야 이제. 와, 마무리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툭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원래 내가 쓰려고 했던 이 식구와는 관련성이 없던 그런 단어가 툭 떠오른대요. 그리고 그 단어는 우연히 그냥 운율이 맞는 그런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But 하지만 this random word, 관계가 없는 단어라고 했으니까 random word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런 랜덤한 이 단어가 then, 그러고 나서 그때 springs lose a phrase that in turn brings a image to mind. 그럼 spring lose는 무슨 말일까요? 눈치상. spring은 뭐니? 스프링은 스프링이죠. 용수철. spring lose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 용수철이 짱짱한 거야? 흐물흐물해진 거야? 그쵸? 이 상태예요. 용수철이 느슨해진 거예요. 그럼 spring loose는 느슨하게 만들다예요. A phrase, 어떤 어구를 더 느슨하게 혹은 부드럽게 만들어준 거예요. That intern은 부사적 결국이네. 결국 대절하게 되는 어떤 어구를 부드럽게 만들어줬어. Brings an image to mind. 저렇게 기냐 문장이. 자릅시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가져오는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어구를 만들어줬대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는 동격이, 콤마는 동격이고 요 이미지가 요 이미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미지는 in turn resonates back through the first 5 lines. 대절하는 이미지예요. 또 in turn 나왔네요. 결국에는 resonate는 무슨 말입니까? 공명하다예요. 공명하다. 너네 MRI는 들어봤죠?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MRI가 우리말로 자기 공명 영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죠? 자기잖아. 자기. 영어로 M으로 시작하잖아. 야, 보통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딱딱 이렇게 발라붙는 거 보고 뭐라 그래? 아이씨. 그래, 마그네틱이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에요. MRI가. 아무튼 뭐 어떻게든 기억을 좀 해보라고. 이제 나중에 그러면 resonate 보면 MRI만 생각나고 공명은 생각 안 나나? 아무튼 resonate 공명하다예요. 그럼 이 이미지는 공명해. 같이 울림이 있는 거야. 어디로? back through. 되돌아가서 뭐야? 되돌아가서 뭐야? 너 왜 눌렸어? 죄송합니다. 시킨 뭐죠? 죽어! 꺼져! 되돌아가서 first 5 lines. 이 앞줄 5줄과 함께 동명하는 울림이 생기는 운율이나 뭐 어떤 느낌이 생기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행까지 쓰면서 5행부터 막혔는데 머리를 쥐어짜다가 뭔 단어가 머릿속에 평 하고 떠올랐어. 그래서 적어봤더니 이 랜덤한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어떤 울림을 주고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명을 이루어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triggering a whole new sense and feeling. triggering 또 분사구문이에요. ing 뒤에 동사 없잖아. 그럼 여기도 분사구문이고 콤마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로 해석해보자. 그리고 trigger, 유발하고 촉발합니다. 뭐를? 완전히 새로운 sense, 의미 and feeling, 느낌을. 이 시에 완전히 새로운 느낌과 감정, 그러니까 새 생명을 부여해 주게 된다는 거죠. 또 분사구문 twisting and driving the poem to a richer meaning and emotion. 여기도 분구라고 쓸까요? 분구. 그리고로 이을게요. 그리고 twist. 트위스트는 비트는 거죠. 비틀고 drive, 몰고 가다예요. 이 시를 기존의 어떤 상투적인 의미 살짝 비틀어주고 클리셰를 깬다라고 하죠. 그 말 들어봤어요? 클리셰를 깨는 그런 비틀어주는 역할을 하며 시를 몰고 가줘요. to 어디로? richer meaning and emotion, 더 풍성한 의미와 감정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 4줄까지 쓰고 고통과 아무 단어나 떠올라서 라인만 맞추려고 툭 적었는데 어머 시발 이런 예쁜 글이 나왔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을 첫 번째 문장에서 했던 말하고 이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땐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어차피 거의 대부분 몰라요. 빈칸추론 3점짜리 문제에서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 쑥 읽히면 3점일 리가 없어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짜리 문제고. 그죠? 여기 보자. 자유로운 시를 쓰는 건 테니스 네트를 낮추는 것과 같다. 어떤 의미예요? 자유시를 쓰는 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자유시라는 건 쉽게 말해서 라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라임이 없는 시를 쓴다는 건 야, 테니스 치면서 네트 없게 치면 재밌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글쓴이의 주장은 뭐예요? 테니스를 칠 거면 네트를 올려놓고 쳐야지. 그럼 시를 쓸 거라면 라임을 맞추면서 써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봅시다. Thanks to the poet's creative limitation of this rhyme scheme. 이거 덕분에죠. Thanks to는 왜 대문자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였을 것 같기도 한데 시인의 창의적인 limitation, 제한이에요. 그럼 여기서 creative limitation이 나타내는 말을 이 지문에 찾아가지고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뭐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시인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제한. 그렇죠? 라임이죠. 어디 갔니? 라임 어딨어요? 라임 어딨죠? 라임 어딨죠? 멀리 있네요. 여기 있네. 결국은 얘는 라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의 라임 덕분에. 같은 말이네. 그리고 스키임은 무슨 말이죠? 계획, 그쵸? 그럼 라임을 맞춰야지 라고 하는 이 시인의 창의적인 제한 때문에 the poem, 시는 땡땡땡 하게 된다예요. 일단 좋은 말 들어가, 나쁜 말 들어가. 라임 덕분에 시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진다예요. 찾으면 돼요. 이거 일단 답 먼저 찾아보고. 근데 여기서 살짝 맛이 갔을 수도 있어요. 주어, 동사, 동사인디? 동사. 뭐지?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럴 땐 뒤를 안 보고 풀어 그냥. 일단은 봐봐. 여기 주어 자리고 누가 봐도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결론 대충 맞췄잖아. 시가 더 좋아진다예요. 1번. defies convention it would have followed. defy는 무슨 말이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반항하다, 저항하다 이런 말이에요. 시는 저항, 반항하게 됩니다. 어디에? 전통에 반항해요. It would have followed. 얘가 would have pp는 뭐뭐 했을 것이다. 오케이. 그럼 얘가 과거에 따랐을 전통에 저항하게 된다. 근데 봐봐요. 아까 위에서 운율을 맞추는 건 시의 전통에 역행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운율은 시의 전통에 역행이냐, 순응이냐? 순응이겠죠. 저 위에 이 말이 나왔어요. 어딨니? 여기요. 시적인 전통적 요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라임을 맞추는 거니까 전통에 반항한다. 어차피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거 지금 주제문이거든. 그럼 C는 어떻게 된다? achieves an intensity. intensity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강렬함, 강도, 세기예요. 강렬함을 얻게 된다예요. It would have lacked. would have pp 뭐뭐 했을 것이다죠. 이것이 결여했을 강렬함을 얻게 된다. 좋지 않아요? C가 어떤 이미지가 빵 하고 터지는 강렬함이 있다? 그럴싸해요. 3번 emphasizes 좋은 말 들어갔네요. 강조한다. uniqueness 고유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더 강화해요. It would have loved 얘가 잃었을지도 모를 고유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2번하고 3번하고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어떤 강렬한 시를 읽었을 때 강렬한 그 독자 입장에서 이미지나 풍부한 상을 떠올리게 하는 멋진 시라면 그걸 강렬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아주 고유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율을 맞추지 않는 건 네트를 낮추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네트를 낮췄으면 운율을 안 맞췄으면 잃어버렸을 뻔했던 고유성을 강조한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그럼 얘를 답으로 만들어주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를 제가 열심히 뒤졌거든요. 그래서 안 보여요. 딱히. 근데 이제 요런 정도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더 풍성한 의미, 새로운 의미, 감정? 근데 새로운 의미, 풍성한 의미는 고유성, 독창성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빈칸 추론 문제는 함정선지를 제끼고 정답선지가 정답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해요. 분명히. 근데 2번하고 3번을 구별시켜주는 장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2번이 답이긴 한데 3번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둘 중에 이제 느낌적인 이건 설명을 못 하겠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고르라면 2번을 고를 것 같긴 해요. 저 같으면. 근데 저는 이제 그 빈칸 추론 문제가 어려운데 좋은 문제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라서 3번도 제 생각에는 정답 시비가 갈릴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수능 문제라고 한다면. 근데 영어는 정답 시비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역대 수능에서 단 한 번도. 과학 꽤 있고 수학은 꽤 있는데 영어는 그래서 수능 영어 문제는 굉장히 철저하게 되는 편이라서 이렇게까지 좀 애매모호한 선지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2번, 3번 하셔도 3번도 맞은 걸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4번 abandon the concept 개념을 버린다. It would have presented 제시했을 개념을 버린다. 뭔 소리야? 5번 skip describing images 이미지를 묘사하는 걸 스킵한다. It would have depicted 얘가 그렸을, 보여주었을 이미지를 묘사하기를 스킵한다. 이상한 소리죠, 그냥. 그래서 그냥 2번, 3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35번이 어려웠나요? 넘어가도 돼요? 패스? 주영이 고생스럽게 잘 살아있네. 다 죽어가는데 안 죽고. 그러면 36, 7 중에 하나 골라봅시다. 7? 6, 6, 7이요? 둘 다? 그럼 둘 다 해봅시다. 36번 볼게요.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순서 문제는 기본은 뭐다? 앞달락 뒷덩어리, 뒷달락 앞덩어리 이어붙이는 거다. 정해석이 안 되면 단어를 가지고 이어붙여도 괜찮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찍을 거면 찍을 혹은 찍는 거에 가깝게 풀을 거라면 그리고 이제 읽어가면서 나오는 지시사든 뭐 관사든 연결사든 이런 이제 단서들을 놓치지 말고 읽어가자예요.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오려면 앞에가 일반 진술, 뒤에가 구체 진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이어붙이기가 쉽지 않고 봅시다. 36번 A relationship is built of strings of moments 관계라는 건 built of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관계에는 is built 그쵸? 구축된다. 여기서 of는 무슨 말이에요? 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부터 이렇게 from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of는 무엇으로라고 해석하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be made of랑 똑같은 of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할 때. 그래서 is built 구축되는데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 구축된다? strings of moments
순간들의 실이에요. 문장이 한 문장이니까 그것도 합시다. 문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진짜. 뭐지?
뭐, 게임이지. 뷰티 있었어. 이상해. 예전에 와, 이게 잘 나왔어. 너, 나서 잘 잘 먹었거든, 거. 원래 라바 빨리 해주는데, 내가 그랬어. 어쨌든 라바도 차이가 싶은 거야. 그래서 계속 이어서 게임 진짜. 편도가 안 맞고, 게임 때문에. 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쳐줄게. 말서. 내가 그냥 스트레스. 아, 덕분에 내가 없으면 약간 그러면 이게 그냥 또 딱이 되더라고. 근데 한치가 다 들어가죠. 중요한 거 그랬어. 미쳤어? 이 그때 이렇게 써 있어. 아 왜? 아 왜? 아니 아니 아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 더 있지 않냐? 나 뭐야? 아니 안돼. 친구들 망가지 말래. 그거 학교에 있지. 안 그랬어? 그거 있지. 아, 아, 진짜. 이거 나한테 있더라. 아, 내가 이거 안 듣다. 생각하면 되게 제작진 사모님 약간 맞게요. 제가 이렇게 회장님 사모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며느리한테 예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막 이런 무슨 소리. 묘하게 그 뭐라고 하지? 그 그 할머니라고 하면 좀 그렇게 연세 좀 있는 아주머니 분들이 입는 그 뭐라고 하니 이렇게 동물 털로 이루어진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밍크 그래 무슨 밍크 막 이런 느낌이야 지금 저거. 이 새끼는 왜 안 와? 잠깐 왜 안 와? 벨벳 타고 오겠지? 죽인다. 일단 그래 오면 합시다. 어차피 한 하나 두 개 세 개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세 개? 두 개? 음? 그거 맞아요. 다른 걸 갖고 왔어야지. 누가 건드려 놨나 보지. 그거 너 내 책상에서 갖고 왔지. 바보 새끼야. 그거 내가 갖고 왔지, 그러면. 내 거잖아, 이씨. 이 바보야. 어? 싫어요. 내가 이걸 다음에 또 풀어야 되니까, 어차피. 어. 아니, 동그란 테이블이 있다고 교무실 문 열면 거기에 원전 있다고 가, 빨리. 가, 갖고 와. 아니, 이게 풀려 있으면 다른 걸 갖고 와야지. 얘들은 왜 안 와? 자, 버리고 합시다, 그냥. 한 5분 걸리겠네. 볼게요. 그러면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순간들의 실이에요. 스트링은 보통 실, 끈이거든요. 그럼 순간들이 이어진 끈에서부터 관계가 나온대요. 그리고 이건 뭔 소리냐? That our mind has pulled out. 우리의 마음이 뽑아낸.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순간들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이루어진 실에서부터 관계가 나온다. 그리고 from where they were stored in memory.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끄집어내요. 우리의 마음이 기억을 끄집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순간들을 실처럼 왜 기억이 뭐 그 주마등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죽기 전에 보통 왜 필름처럼 이렇게 쭈르륵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순간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끈이나 띠로 구성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상황들이 이어진 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정신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데 어디에서부터 끄집어내냐면 저장되어 있었던 곳에서부터 끄집어내요. Where they were stored. 이 기억들이 저장된 우리의 이 말이 되게 없다. 그 순간들이 저장된 우리의 기억에서부터 끄집어내오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씨.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지. 그 관계라는 건 오래 함께 하면 어쨌거나 별로 안 친했는데 어쩌다 보니 초중고 동창 막 이렇게 돼버리면 뭘 그렇게 안 친하지만 그렇게 뭐랄까 남 같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친하게 10년을 지내면 정말 많이 친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관계라는 건 순간들의 끈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순간들이 나와 함께 한 순간들이 끈이 길면 길수록 관계가 유대감이 커지는 거겠지. 그리고 이 순간들의 끈은 우리의 마음이 기억에서부터 이것들이 저장된 기억에서부터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얘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영상, 상이 많다면, 순간들이 많다면 관계가 잘 구축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moments and memories that come with emotions attached.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저기 여기에 있는 요 모먼트랑 moment and memories의 moment가 병렬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strings of 요 앞부분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순간들과 기억으로 이루어진 끈이에요. come with emotions attached. 뭐와 근데 같이 와요. come with는 동반하다, 수반하다, 찾아왔어. 오케이. emotions attached에서 attached는 pp예요. 뒤에 붙은 그럼 달라붙어 있는 감정과 함께 찾아오는 기억 그리고 뭐 순간들 이런 것들로부터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되게 기뻤던 순간이 있다. 뭐 여러분 제일 기쁜 순간이 뭐였을까요? 태어나서 뭐 하면 제일 기뻤어요? 첫 남친 여친을 사귀었을 때 뭐 이런 거? 뭐 이런 어쨌건 어떤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은 기쁜 기억, 슬픈 기억 뭐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감정이 부착돼 있는 감정과 함께 다가오는 나의 기억 그리고 순간들 이런 데에서부터 형성되고 생성되는 게 관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엔간하면 A는 아닐 거니까 건너뛸 건데 살짝 앞부분만 쓱 보고 갈게요. 그래서 애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가 나오는구나. B 읽어볼게요. Memories spliced together like this in a seamless thread. 일단 memories는 얘가 주어고 콤마는 삽입 구조. make가 동사예요. 그리고 splice는요. 이어 붙이다라는 의미예요. 이어 붙이 표일까? 있네요. 그래서 이어 붙이다라는 뜻인데 요만큼은 삽입구고 이놈은 pp죠. 그러니까 이렇게 꾸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어 붙여진 이에요. 함께 뭐처럼 seamless 요새 게임에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한글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seamless world. 이 심이 뭐냐면요. 절단면이에요. 끊기는 면. 그러니까 보통 왜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끊기죠. 분절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이 화면에서 저 화면으로 넘어갈 때 끊기잖아요. 이게 seam이에요. 절단면 끊겨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seamless는 무슨 말이냐면 끊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어떤 게임들 보면 딱 계정 만들고 퉁 들어가면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어딘가로 뭐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지 않고 그걸 보통 seamless라고 불러요. 요새 게임에서. 그래서 seamless는 어떤 느낌이냐면 끊김이 없는이에요. 끊김이 없는.
계속 이어지는 이런 뜻입니다. 절단되어지지 않는. 그럼 이렇게 seamless thread도 실이에요. 끊김없는 이어져 있는 실처럼 함께 달라붙어 있는 기억이라는 것은 그럼 기억이라는 건 끊김없는 실처럼 이어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억은 make a relationship seem continuous and whole 만들어줍니다. 관계가 make 목적격 보어 자리 사역동사니까 여기 원형 들어간 거죠. 그럼 만듭니다. 관계가 seem 뭐뭐처럼 보이도록 continuous and whole 계속적이고 전체적인 것 한 덩어리로 보이게 만듭니다. 말이 어렵네요. 좀 더 읽어봅시다. So, after not seeing a child with friends for years, 조금 더 쉬운 표현 나오는 것 같아요. After, 뭐뭐한 이후에입니다. Not seeing, 보지 않은 이후에. Child with friend, 어릴 때 친구예요. For years, 수년간 혹은 오랫동안. 어릴 때 친구를 오랫동안 보지 않은 이후에 we can pick up, 우리는 pick up은 집어들다죠. 뽑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뽑아낸다. Where we left off, 우리가 떠난 지점을 뽑아드는 거예요. 의주동, 이 지점을 뽑아들어 as if no time at all had intervened.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죠. 마치 뭐뭐처럼 뭐뭐인 듯. 그럼 마치 no time at all. no time은 아무런 시간이 아닌 거니까 그냥 부정문이에요. 주어를 수식하는 no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요. at all, 강조어죠. 존나 센 부정문이에요. 그럼 시간이 intervene는 무슨 말이죠? 개입하다, 끼어들다죠. 그럼 시간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강조어가 있으니까 전혀 한순간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은 것처럼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내가 어떤 친구를 어릴 때 뭐 한 10살 때까지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25살이 돼서 만났어요. 15년의 격차가 있잖아. 근데 나는 이 친구를 보는 순간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기억 머릿속에서. 10살 때의 기억을 톡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친구를 만날 때 10살 때의 그 상황, 그 처지로 돌아가면서 이 사이의 갭은, 격차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친구를 만나지 않고서도 우린 그때 그 순간의 기억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마치 그 사이에 어떤 간격도 들어온 적이 없는 것처럼 이에요. 그리고 C로 한번 가봅시다. In this way. 그럼 여기에 C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되냐면 이러한 방식으로 to까지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한이에요. 그럼 앞문장의 내용하고 이 문장의 내용은 동등한 진술이 나와야 돼요. 동치라고 하죠. 대등진술.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relationship can be sustained. 관계는 sustain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지속시키다. 그럼 관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in thought, 뭐 안에서, 생각 안에서. during long absences. 그리고 생각인데 오랫동안 absence는 부재한 상태죠. 그럼 길게 부재하는 상태 동안에 우리의 관계는 생각 속에서 유지될 수 있대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분명히 쉬운 말로 풀 거예요. 부연 설명할 겁니다. Parents away from adult children. 부모님이고요. away from은 누구로부터 멀리 떨어진이죠. 다 큰 자녀와 멀리 떨어진 부모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네요. 1년에 몇 번 얼굴을 안 보니까. 그분들은 뭐 제 고향에 살고 전 서울에 사니까. 이런 부모들. long distance lovers. 롱디라고 하죠. 들어보세요. 롱디? 안 들어봤나요? 들어볼 이유가 없나요? 보통 이제 장거리 연애를 롱디라고 해요. long distance lover.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기러기 엄마도 있나요? 아무튼 그 기러기 부부가 보통 말하자면 롱 디스턴스예요. 통상 우리가 롱디 거릴 때는 뭐 이런 거지. 남자친구는 뭐 서울에 있고 여자친구는 뭐 대전에 뭐 연구소 같은 데에 가 있고 뭐 이런 걸 보통 롱디라고 해요. 주말에만 만나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 또 commuting husbands and wives. commute는 무슨 말이에요? 통학하다죠. 그럼 통학하는 남편이랑 부부. 이게 우리말로 치면 그거예요. 주말 부부 같은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에 든 사례는 뭐예요? 오래 떨어져 있는 경우들을 나열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어떻다고? 관계가 지속될 수 있대요. 뭐 안에서? 생각 속에서.
그쵸? 그 다음에 but the same capacity of a brain to forge this chain of memory. 하지만이네요. 이제 여기서 그럼 내용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이어서 크게 우리가 지금 B, C 순서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B에서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오랫동안 안 만난 친구를 아주 수년 만에 혹은 십수년 만에 만나도 우린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아무런 간격이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the same capacity, 동일한 역량, 능력이죠. of the brain,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능력이에요. forge this chain of memory. forge는 무슨 말이에요? forge는요, 만들어내다예요. 제작하다도 되고요, 주작하다도 돼요. 그럼 이러한 chain은 통상 우리 지문에서는 연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forge는 뭐라고 할까요? generate 이상한데 make에서 바뀌겠네요. 만들다예요, 만들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대장간 같은 데에서 칼이나 물건 같은 걸 만들어내는 행위도 forge예요. 네, 그리고 이제 위조하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forge는. 아무튼 이러한 기억의 연쇄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능력은 can lead to, 이끌 수 있어요. difficulties, 어려움으로 이끌 수도 있대요. in a relationship, 관계상 어려움을 이끌기도 한다. 그럼 이 기억이 이어지는 것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시간상으로 오랜만에 만나도 관계가 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능력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if 어떠면 one member evolves past where the other member is left off.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구성어는 그렇고 관계니까 두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evolve, 진화시키는 거예요. 발전시켜 past, 과거를. 근데 이 과거는 어떤 과거냐면 the other's memory left off. 다른 사람의 기억이 떠나간, 다른 사람은 기억이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15년 만에 뭐 만난 친구인데 내 기억은 15년 전인데 사실 이 친구는 5년 전에 어느 날을 기억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런 거야. 누군가는 기억이 계속 이어졌지만 다른 사람의 기억이 끊긴 경우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B, C 읽었을 때 뭐 우연찮게 읽었습니다만 저는 항상 B, C의 손으로 읽으니까 얘는 흐름이 괜찮지 않아요? 그죠? 시간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억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관계는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유지돼. 생각 결국 뭐야? 기억이잖아요. 우리의 뇌가 하는 일이잖아. 그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관계는 유지돼. 거리가 멀어도. 여기까지는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 두 가지. 하지만 하고 이 동일한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한 사람은 기억이 이어지는데 한 사람은 기억이 끊어질 때. 그리고 이제 A로 가봅시다. B, C, A가 맞는지. 그래서 a child leaving home for college. 아이인데요. 떠나가는 아이입니다. 집을 대학 가면서 떠나가는 아이들. 딱 대학 들어갈 때 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걸 하면 안 돼요. 그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떠나가는 건 그 대학이 서울에 있고 집이 서울이 아니어야 돼요. 뭐 이런 정도는 괜찮지. 뭐 이렇게 뭐 카이스트라거나 죄송합니다. Who left still on the verge of adulthood.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 수식해요. left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still on the verge of adulthood에서 이거 관용 표현이에요. on the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 on the verge of 얘는 verge 자리에 h가 들어가도 같은 표현이에요. on the verge of ing 이건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치면 be about to 부정사예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생각보다 자주 보실 겁니다. 이 표현. 그래서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들썩 부분 쓰세요. 자, 가봅시다. 그럼 이제 아이야. 대학을 가려고 이제 타향살이를 해요. 근데 이 아이는
떠나갔어요. 막 뭐뭐 하려고 할 때 떠나간 거예요. On the verge of adulthood. 이 아이가 on the verge of은 막 뭐뭐 하려고 하죠. adulthood는 뭐라고 해석해요? 통상 성인기야.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그죠? 이렇게 틀특들이 보기에는 20살도 애거든요. 애지. 돈을 벌어야 그래도 어른이지. 아무튼 근데 이제 성인기에 접어들려고 하는 여전히 아직은 어른이 아닌 그때 떠나간 아이예요.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고 이제 어디 갔냐? 이씨 잘못 먹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시다. 여기도 그냥 풀을 달아놓으면 되지 뭐. 그리고 이 아이는 returns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왔어. independent adult. 언제 돌아왔어? 독립적인 성인이 되어서 최소한 직장 생활 정도는 하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떠나 산 지가 적어도 뭐 5년, 7년, 뭐 길면 10년 지나서 돌아온 거야, 집으로. 그리고 그럼 아이는 will encounter. 마주치게 될 겁니다. parents resistance. 부모의 뭐에 마주쳐요? 저항에 마주쳐요. when, 어떨 때 the person who steps back into the parent's memory. 이럴 때네요. 사람이고 후절이 is 앞에까지죠. 그럼 후절하는 사람이야. step back. 발을 다시 들였어요. 어디로? 부모님의 기억 속으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10년 만에, 그냥 그래서 말하기 편하게 10년 만에 집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부모 집으로 돌아오면서 10년 전의 기억에서 부모님은 아까 픽업한다 그랬죠. 그때의 기억을 10년 전의 기억을 픽업해서 여기에 담고 있는데 10년 동안 애가 많이 변해서 돌아온 거야. 그 부모의 기억 속으로 1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인데 is not the same as the one. 그럼 same as에서는 뭐뭐 와 정도 해석하면 되죠. 뭐뭐와 뭐뭐 와가 낫겠네. 그럼 같지 않은 존재가 돼서 온 거예요. 누구와는? The one. 사람과는 who left. 아니 10년 전에 야 너 이러지 않았잖아. 우리 너 왜 이렇게 돼갖고 왔니? 라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사례가 될까요? 기억이 우리의 관계를 훼손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은 자식은 딸은 컸는데 엄마는 10년 전에 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괴리감이 생기고 그럼 관계가 나빠질 수 있겠네. 그 표현이 부모의 저항에 직면한다라고 글쓴이는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C에서 A를 넘어가는 건 굉장히 스무스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C의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했으니까 어려움, 관계상의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 관계상의 어려움을 예시로 설명을 해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서 문제에서는 순서가 되게 애매하면 일반 진술이 무조건 앞이고 구체적인 진술이나 사례가 무조건 뒤에요. 더 큰 진술이 앞에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CA는 붙였는데 CA, B냐? BCA냐?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관계는 기억의 실로부터 이어지는 거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럼 여기에서 어디 갔니? 기억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기억으로 이어붙여도 사실 괜찮다고요. 그러면 기억이란 뭔데? 기억이란 여기의 내용을 보면 기억이라는 건 관계가 계속적이고 여기서 온전한이라고 해석해 봅시다. 관계가 계속적이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기억인 거야. 그럼 봐봐. C, A, B로 가봅시다. 기억 때문에 관계가 나빠집니다예요. 마지막 문장 여기 A에 대충 쭉 읽어보면 양측이 이걸 서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억은 관계가 계속되게 만들어요.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적합하지 않겠구나. 그럼 B에서 기억 때문에 시간적으로 격차가 있어도 괜찮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거리상 있어도 거리상 격차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7, 8 중에 하나 해봅시다. 아니면 37, 8, 9 중에 37은 괜찮았어요. 2점짜리네. 주법이군요. 38, 39, 39를 할까요? 3점인데. 그럽시다. 39번 가볼게요. 일단 맨날 했던 얘기예요. 우리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 얘를 그렇게 길을 쓰고 열심히 읽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까먹으니까.
우리의 뇌는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아요, 사실. 근데 짤막하면 읽을만 해요. 얘는 짧잖아. 그래서 얘는 긴가요? 긴 놈이 없네. 간혹 가다가 삽입된 문장이 삽입문 주제에 2만씩 한 경우가 있거든요. 3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굳이 열심히 읽지 말고 앞대가리에 뭐 단서가 있는지 정도만 훑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얘는 짧으니까 읽어보고 갑시다. Later, empirical research would produce result. 얘는 나중에겠죠? empirical 무슨 말이에요? 자주 나와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알아야 돼요. 왠지 엠파이어 같죠? 제국 같죠? 일도 상관없어요. 얘는 실증적인이에요. 혹은 경험에 의거한. 과학적인이라고 해석해도 비슷해요. 그러면 훗날에 나중의 실증적인 연구가 만들어냈습니다요. 결과를. Not far different from this. 이것과 그렇게 멀지 않은 결과를 어디서 눈깔이 돌아야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 순서에서 무조건. 디스요? 그죠? 얘가 뭘 가리키는지를 알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순서 문제에서 디스는 무조건 앞문장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읽다가 디스를 찾아보자. 근데 뭔 말인지 이거 말고는 크게 단서가 없어요.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나중에 답을 맞춰볼게요. 첫 번째 문장. How much power could a horse supply? 얼마나 많은 힘을 우리 곰돌이가 아니죠. 말이 supply 제공할 수 있을까예요. 그 마력이라는 말 들어봤죠? 보통 뭐 자동차, 비행기, 뭐 오토바이 이런 거 엔진 출력을 말할 때 그 마력이라는 단위가 실제로 그 마차가 끄는 것, 그러니까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비교군이 마차였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 힘이 센 거야? 얼마나 센데라고 말할 때 마차 3마리가 끄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야. 이런 식으로 말의 힘하고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력을 영어로 horsepower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힘을 덩어리 의문사 어디 갔니? 주어, 동사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얼마나 많은 힘을 말이 제공할 수 있을까? Implicitly, this involve knowing, 말 왜 이렇게 못하니 죄송합니다. Implicitly 끊어갑시다. 무슨 말이죠? implicit가 무슨 말이에요? 함축적인, 그렇죠. 반대말은 뭐예요? in하고 같은 거야. 반대말이 뭐겠냐? 야, in의 반대말은 out 아니면 하나 더 있잖아. 저기요. 수입 영어로 뭐예요? 아니, 이건 알아야지. 수출 영어로 뭐예요? 그래요. im은 in이랑 같은 말이고, im의 반대말은 out도 있지만 x도 있어요. 그럼 explicit는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존나 많이 나오잖아. explicitly.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게 해요. 반대말. 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explicitly. 얘는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에요. 분명히, 명백히, 확연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이겠지. 겉으로 확 드러내는 게 explicit니까 implicit는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적인 거야. 함축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암시적으로 하면 좀 이상하겠다. 암묵적으로라고 합시다. 이게 더 자연스럽겠네. 암묵적으로 this involved 여기에는 수반됩니다. 포함돼요.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말이 얼마나 힘을 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involve는 동명사 ing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얘는 아는 걸 수반합니다. How much power an engine or a human could provide 이것을 포함한대요. 알아야 돼. 의주동을 얼마나 많은 힘을 엔진이나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걸 포함한대요. 말이 얼만큼의 힘을 제공해? 이걸 알려면 인간이나 말이 얼만큼의 힘을 제공해? 라는 걸 알아야 된대.
since 때문에죠. The point of the comparison was to facilitate engineering decisions. 포인트는 요점 요지예요. 이 비교의 요점은 투부정사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투부정사는 facilitate, 촉진하다, 용이하게 하다 안 적어도 되죠? engineering decision. engineering은 공학이잖아. 공학적인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요점이었다는 거야. About 뭐에 관한 결정이냐? When to adopt human power. 의주동이에요. 의문사 투부정사네. 의문사 투부정사. 여기도 의문사 투부정사. 이런 패턴이에요. 하나 더 있네. and 의문사 투부정사. 세 개 병렬. 이것에 관한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랬기 때문이다예요. 그러면 말이 얼만큼 힘을 제공할 수 있어? 그걸 알려면 사람은 얼만큼, 차는 얼만큼, 뭐 엔진은 얼만큼 이걸 알아야 돼. 왜? 이걸 왜 처음에 알려고 했냐면 이 비교의 요점, 목적은 언제 인간의 힘을 채택할지, 언제 사람이 끌게 할지, 언제 말이 끌게 할지, 언제 스팀 파워를 무슨 말이에요? 스팀이 뭐죠? 증기, 그쵸? 파워는 힘이니까 증기기관 하면 돼요. 언제 증기기관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말에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느냐를 알려면 사람과 엔진의 힘도 알아야 했다. Post-Renaissance European philosophers and scientists.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포스트는 후기죠. 후기 르네상스, 유럽의 철학자와 과학자들 복수 주어 had speculated. speculate는 무슨 말이죠? 추측하다예요. 근데 얘가 항상은 아닌데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거 없는 추측을 하다. 그냥 앞에다가 근거 없는 걸 쓸 거 멍청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측일 수도 있고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뜬소문 같은 거 있죠. 그 뜬소문만 듣고 저 새끼 저런 거 아니야? 이것도 speculate예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후기의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추측을 했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추측을 해본 거예요. scientific approach to 여기선 요 의미가 맞겠네요. 바로 뒤에 이 말이 나오니까 추측은 과학적인 실험을 하면 추측했다라고 해요. 아니죠. 사설을 검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지 추측은 아니야.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추측만 했다라는 거야. 인간은 말은 엔진은 얼만큼 힘을 쓸 수 있을까라는 걸. 근데 이제 2번 scientific approach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To comparing the strength of two species 요까지네요. 그럼 접근 방법인데 어디로 가는 접근 방법? 비교로 가는 이 두 종, 인간과 말의 힘을 비교하는 최초의 과학적 접근 방법이 최초로 등장했대요. 1699년에 In the initial volume of Memories of the French Academy 이렇게 이탈릭체라고 하죠. 이게 좀 멋들어진 예쁜 글씨체로 기울여져 있으면 뭔가의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의 volume은 뭐냐면요. 제가 독해책에다가 앞에다 써놓는 VOL 점 있잖아요. 그게 volume이에요. 권입니다. 권. 어떤 책의 1권, 2권, 3권 할 때 initial volume은 initial은 처음이죠. 처음의 권이니까 1권이에요. 1권. 그럼 1699년 어떤 책의 1권에 등장한 거야. 그래서 프랑스 아카데미 학술지 정도 되겠죠. 프랑스 학술지의 1권에 등장했답니다. 그리고 the memorials reported 이게 불어니까 내 맘대로 읽을게요.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불어 읽을 수 있는 분? 불어 있어요? 불어? 없어요? 불어가 없어? 그렇군요. 아무튼 뭐라고 읽을까요? 메모레? 일단 S는 묵음일 거예요. 얘네들. 불어에서 끝에 가는 S는 다 묵음이잖아. 메모리의 허? 메모리의 허 이렇게 하면 돼요. 메모리의 허. The memories reported a discussion. 그럼 이 책이라고 합시다. 이 책은 보고했어요. 어떤 논의를. Among savants about the horizontal pushing force of a horse and man. 이렇게 갑시다. 아래 있네요. 학자들 사이에 논의를 보고했대요. 학자들이 토의를 했는데 뭐에 대한 토의를 했냐면 horizontal 무슨 말이죠? 수평의죠. 그럼 수평적인
pushing force. 무슨 말이야? 미는 힘, 청력이라고 보통 하죠. 그냥 미는 힘이라고 하죠. 수평적으로 밀어내는 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책에 그게 등장한 거예요. 말과 인간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이 책에서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forces they speculated 말이라는 것은 어디 갔어? 말이라는 것은 콤마 사이에 주어 동사가 삽입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거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주어 동사가 삽입됐으면 그들은 추측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주절 읽어가시면 돼요. 말은 were equal 동등하다라고 추측했대요. 누구랑? 6 or 7 men 6, 7명의 인간과 동등하다. In their power output 그들의 동력을 내는 출력이니까 output은 끄집어내는 거고 power는 동력이라고 해석하니까 그냥 동력 혹은 출력이라고 해보자. 힘을 내는 동력과 출력에 있어서 말 한 마리는 6, 7인간에 해당한다. 그리고 from the perspective of these French technicians 여기에서부터가 되겠네요. perspective 관점이죠. 이러한 프랑스 technicians 기술자예요. 그냥 공학자라고 하자. 공학자들의 관점에서부터 both humans and horses 말도 인간도 둘 다 could be thought of 존나 많이 강조한 표현 아니에요. 이거 뭔 뜻이에요? be thought of as 붙어 있으면 얘 능동으로 쓰면 뭐예요? 잘한다. think of A에서 B죠.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상관없어요. 그럼 인간도 말도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면 되죠. 여기까지 동사. as는 뭐뭐라고 뭐뭐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인간도 말도 뭐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기계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동격의 콤마예요. 인간도 말도 기계입니다. 곧, 즉 얘네들은 뭐다? 인터체인지가 무슨 말이죠? 교환하다, 교차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interchangeable 서로 교체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power source 동력이 된다. 쭉 읽었는데 비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그죠? 내용이 붕 뜬다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끼워 넣어야 돼요. 얘를 다 읽었으니까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이제 어디에 들어갈지 혹은 무슨 내용인지 감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얘를 열심히 읽어봤자 기억 안 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기억나요? 안 나죠? 그래서 단서 정도만 딱 표시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점짜리 지문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일단 가봅시다. later, 훗날의, 나중의 실증적인 연구가 결과를 만들어냈다. 예요. 근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석했는데 여기서 would가 무슨 뜻일까? 혹시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과거 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럴 것이었다. 혹은 과거 사실의 과거 기준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어제 3시에 곧 밥을 먹을 예정이었다. 이게 would가 된다고요. 뭐뭐 과거에 할 예정이었다. 이 말이 would예요. 과거 시점의 미래. 그러면 나중에 실증적인 연구가 결과를 낳을 것이었다예요. 어떤 결과인데 이것과는 그닥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었다네요. 그럼 봐봐요. 나중에 과학적 결과가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은 이것은 과학적 결과입니까? 아닙니까? 나중에 과학적인 실험의 결과가 이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과학적 실험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this가 가리키고 있는 건 과학적인 실험의 내용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찾아보자고. 첫 번째 과학적인 접근 어쩌고저쩌고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럼 이 앞에도 speculate라는 말이 있거든요. 추측이 있잖아. 이건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르네상스 사람들도 추측을 했어. 그럼 추측 되니까 여기도 괜찮나? 라고 했지만 추측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럼 근데 애매하긴 해. 2번 보류. 3번 과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과학적 접근 방법도 이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도라이잖아요. 누가 글을 이렇게 써요. 과학적 접근 방법이 있었다. 과학적 훗날의 접근 방법도 이것과 다르지 않았다. 뭔 소리야? 좀 이상하단 말이야. 4번
얘네들은 어디 갔냐? 논의를 보고했습니다. 과학자들끼리 한 디스커션은 토의고 논의예요. 이건 결과의 발표가 아니라 과정이야, 결과로 가는. 그러니까 이것과는 다르지 않은 결과를 냈다는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번을 가보자. 그럼 2번 아니면 5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추측했어요. 말은 6에서 7명 정도의 힘을 가질 거라고 추측했잖아. 그럼 아까도 르네상스 학자들이 추측했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얘는 뭐라고 추측했는지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6, 7 정도라고 추측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는 5번이 나을 것 같지 않아요? 뭐 혹은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 실증적인 연구가 이 별로 틀리지 않다는 걸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이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야? 봐봐. 은정이가 괜찮겠어? 괜찮겠어? 은정이가 친구들을 막 패고 다녀요.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은정이는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다. 다음 문장은 뭐 나올 것 같아요? 얘가 겪을 큰 사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경찰서에 간다라든지 뭐 벌금을 맞는다든지 퇴학을 당한다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이 문장 다음 문장에 나올 얘기는 뭐야? 훗날에 밝혀질 과학적인 실험의 결과 혹은 과학적인 실험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잠깐만요. 이 씨발 얘도 좀 개똥 같은 문제였군요. 이 사람들인데 어 잠깐만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버립시다. 저는 제가 이 문제를 쑥 풀 때 잘못 읽었어요. 대충 봐가지고 얘네들이 니스를 못 봐서 얘네들이 현대학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과거학자네. 그러면 5번이 답이 되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똥같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되게 빈약합니다. 이거 아까 봤듯이 2번에 들어가도 괜찮고 5번에 들어가도 괜찮고 어차피 5번을 답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제가 봤던 근거가 없네요. 얘는 그냥 버립시다. 네, 죽어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설 모의고사를 풀리지만 요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에 비해서 이렇게 엄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괜찮잖아요. 틀려도 정신 승리할 수 있고 난 맞은 거야. 이거 뭐 문제가 거지 같아. 가끔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이거 어디 거냐? 이투스였나? 여기를 좀 내가 가려놨구나. 이투스였던 것 같은데. 이투스 터 그렇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까먹지 말고 오세요. 내일 두 번째 거 200 풀 거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야, 너네 지금 단어 좀 찾고 공부 좀 해라. 그 시험 보면 뭐하냐. 단어 정리하고 오답 확인하고 하세요. 그리고 재민이 맞냐? 재민이는 너 그거 1회 풀어봐. 풀어보세요. 그 다른 애들은 지금 풀고 오늘 해설까지 끝난 거니까 어차피 안 풀어봤으니까 한번 쭉 풀어봐봐. 음. 자, 이거 빨리 3월 근데 태국인데 이게 그럴까? 딴 건 다 의미가 있잖아. 그런가? 이게 노트북 건설사가 5만 원이고. 근데 그치, 뭐 안 되면 바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원래 됐어요? 우리가 이야기 그러면 이렇게 내부적인 이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값을 떨어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다 하는 게 끝난 거예요. 연구들의 증거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내부적인 고용이 일관되게 outperform은 outdo는 같은 말은 뭐뭐보다 잘하다, 뭐뭐보다 우수하다 이런 얘기야. 내부적인 고용이 뭐보다 우수하냐면 사람들보다 우수해. 내부에서 내보는 사람들보다 우수하다.
라는 증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외부에서 뽑아야 돼. 내부에서 좋은 사람을 늘려야 돼. 숫자가 맞죠.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후보자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별하고 균형하는 게 그럼 내부에서 사람을 뽑으니까 외부에서 채용을 안 하는 게 돈 맡겨주잖아. 채용 비용을 아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외부에서 뽑는 사람보다 내부인이 일을 잘한다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렇죠. Who we are watching. 맞습니다. 근데 그지. 되지. 맞죠? 되게 시간이 쫄려서 그래. 쫄려서 그래. 근데 그리고 네가 혼자 집중하는 상태가 달라. 시험장은 여기는 학번이니까 그래도 익숙한 것만이 나을 텐데 근데 그 연습하면 늘어. 그러니까 자꾸 겪어야 돼, 그 상황. 그러니까 네가 해석을 못하는 문제인 게 아니라 그때 너의 집중력이 너의 못 미치는 거야. 그게 이제 몰라, 원인이 뭘 수 있는, 주변이 소란스러워서든, 이까지 시험도 시험이라고 긴장을 해서든 원인이 이것저것 있을 수 있겠지만, 늘어요. 그거 자꾸 겪으면 늘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고3 수업을 처음 할 때, 1학년, 2학년 문서는 그렇게 내가 이거 풀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없어. 풀면 뭐하나 이런 느낌인데, 이게 사실 3학년